안녕하십니까. 사내초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건설 행정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사회의 안전 등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법령에 많은 규제사항을 명시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는 정부에서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고 건설사업자의 공사정보와 기술자 정보, 보증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본금 미달사항이나 등록증 대여 등에 대한 의심업체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항목 및 조사 방법으로는 등록기준 항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능력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기술자 정보를 확인하며 전문건설협회 등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의 기술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자본금에 대하여는 각종 공제조합의 조합원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도 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 정보로서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건설업 등록증과 기술자의 기술자격증 대여 등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및 건축행정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조사합니다. 건산법에 규정된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의 종류로는 크게 형벌과 행정벌이 있는데, 위반 사항에 따라서는 형벌과 행정벌이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등록 말소는 위반 행위가 중하거나 허위 등록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사유가 발생 시에 당해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형벌로는 징역형과 벌금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 위반 행위가 미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체에 내려지는 처분에 대하여 정상 등을 참작하여 사유에 따라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도 가중 처분하기도 합니다. 건설업의 영위 중에 등록기준 미달이나 하도급 규정의 위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의미는 처분 시점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하였거나 허가나 인가받은 건설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수급인은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원수급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 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안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수급인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도 하수급인의 통지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건설업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록편입니다.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영문 표기와 건설업 관련 법령에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에 대한 표현을 비교하여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